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30분 바로 PCE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금 마치 롤러코스터 꼭대기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듯한데요. 만약 PCE 물가가 높으면 120K와 5,000달러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게 나오면 바로 비트는 110K, 이더리움은 4,000달러 방어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오늘은 발표 전 우리가 어떻게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흐름이 영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주요 레벨에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맞고 밀리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특히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상승해 오던 이더리움의 하락세는 비트코인보다 보다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지난 영상서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주요 포인트가 있죠.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 FVG 구간인데요. 적정 가치 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FVG 적정 가치 갭이다. 가장 적정한 가격 구간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라인을 매우 강하게 돌파해 주면서 이 라인 위에서 지지를 좀 받아주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이 FVG 구간까지 밀리는 모습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RSI 다이버전스와 MACD 역시 약세 수준의 흐름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자, RSI가 이제 플러스 50을 이탈하면서 밀리게 될 경우 40에 가까워지게 될 경우에는 매도가 매수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수준, 과매도로 가게 되면은 20 정도 수준까지 혹은 30 정도 수준까지 가면은 과매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MACD 역시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 파란색이 주황색을 이탈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으나, 만약에 이 파란색 선이 이 빨간 주황색 선, 이 주황색 선 밑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가 바로 우리는 데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데드 크로스가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매우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기 흐름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정리를 한 다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지지받아주는 구간에서 재진입 타점을 잡아주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는데요. 만약 비트코인이 이 구간을 지지받지 못하고 밀리는 시나리오는 바로 PC 물가 지수에 따라서, 이 지수에 따라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밀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PC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팔자세로 돌아섭니다. 매도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이 FVG 구간 하단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매도를 손절할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라인이 있죠. 이 110K 라인인데요. 이 110K 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요 라인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그 위험 감수를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자극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빠르게 받으면서 100K까지도 밀리는 흐름이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패닉셀과 함께 이 라인이 무너지고 80에서 75K까지 밀릴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만약에 그 라인이 무너지면서 이런 라인까지 죄다 무너지면서 밀리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 라인까지 밀리게 될 경우에 이 라인에서 버틸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라인서부터 이 라인까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인에서 버텨준다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죠. 그죠? 자, 이 라인에서 버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라인서부터 이 라인까지 우리가 먹어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이 라인 구간까지 갈 경우에는 무조건 매수합니다. 이 비트코인을 무조건 매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매수하세요. 밀린다 하더라도 이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까지 밀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이 구간까지 밀리면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기관들이 다 죽어요. 블랙록도 날아가고요. 미국도 큰일 납니다. 자, 트럼프의 목적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요.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의 빚을 어떻게 한다? 이 빚을 청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코로나 시절에 돈을 막 무지막지하게 코로나 시절에 막 찍어냈죠.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그죠? 달러를 막 풀었어요. 돈을 막 시중에 풀었습니다. 근데 그냥 푸는 거 아니죠.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금을 담보로 만들었어요. 발행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금 담보 없이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찍어냈어. 그냥 신용에 기대서 돈을 막 달러를 찍어냅니다. 근데 이걸 갚을 때가 된 거예요. 자, 갚을 때가 됐는데 얘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다 회수를 못했어. 찍어냈던 달러들 회수를 다 못했어. 그리고 보유 달러도 적어. 그러다 보니까 갚을 수가 없잖아. 말로 약속은 다 해놨는데 이거 약속 못 지키면 어떻게 돼? 재정 위기가 오겠죠. 그죠? 재정 위기가 옵니다. 재정 위기가 오게 되면은 다 망해요. 미국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싹 다 망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기대서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올까봐 일단은 달러를 어떻게든 막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갚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달러를 뭐로 갚고 싶어 한다? 비트코인으로 막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를 왜 하라고 하죠? 첫 번째는 트럼프가 약속을 했어요. 대선 전략으로 경기 부양의 효과를 좀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죠? 금리를 내리면 기업과 개인들의 대출을 좀 더 싸게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경기가 살아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 국면에 갔을 때 내가 집권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메시지를 상당히 강조를 했죠. 그 당시에. 그죠? 그런데 곧 총선이 또 오죠. 이때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FOMC에 요구를 하는 거죠. 파월한테 계속 쌍 요구를 하면서 낮춰 이 새끼야 그러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주식시장 그리고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이 자산은 가상자산이에요. 주식이요 부양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부양이 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올라가요. 트럼프는 지지자에게 내 시대에는 주가가 올랐다는 모습, 부동산이 올랐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가상자산이 올라가서 너 주머니가 두둑해졌다는 그런 인식을 주고 싶어 해요. 즉, 경제 호황은 본인의 정치적 지지율 상승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합니다. 자, 이거는요, 수출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이번에 관세와도. 수출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달러가 약세가 이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면요, 달러 약세가 심화됩니다.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세가 되고, 미국 미국 기업들의 수출에 상당히 유리해요. 그러면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겠죠. 그죠? 함께 양동작전을 하고 있죠. 관세를 무지막지하게 때립니다.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너네들 미국에 물건 팔려면 세금을 더 내. 우리는 그대로 갈게.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힘과 지도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숨어져 있는 이유는 달러 빚을 갚고자 합니다. 뭐로?
비트로. 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했죠.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밖에 이런 가격대를 구경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 아니면은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못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자, 어차피 트럼프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가지 가격을 누가 부양을 시키고 있어요? 트럼프가 계속 끌어올려주고 있죠. 그죠? 근데 트럼프가 하는 짓을 누가 보고 있어? 기관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때요? 우리 개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된다는 거죠. 돈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모으고 있죠. 자,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또 뭐를 하죠? ETF를 발행을 하죠. 자, 이더리움을 어떻게 해요? 사모으고 ETF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라나, 리플, 에이다 이런 애들을요. 코인베이스에서 60일인가? 90일인가? 뭐 이렇게 매매가 뭐 ETF 관련된 게 나온 게 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가 된 종목들은 그냥 패스트 트랙이에요. 그냥 바로 ETF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한번 기사 자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코인리스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좀 빠르게 올라오는 사이트인데요. 자, 속보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코인베이스를 한번 쳐볼게요. 코인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거. 자, 미국 암호화폐 ETF 상장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SEC에서 암호화폐 상장 지수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상장 기준을 담은 규칙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ETF 상장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며 상품 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한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6개월 이상 선물 거래가 이루어진 암호화폐는 별도 심사 없이 ETF 상장이 자동 승인된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시카고 옵션 거래소,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 등이 해당된다. 현재 해당 조건을 충족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솔라나가 포함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암호화폐 ETF 신청에 대해선 여전히 SEC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 지금 여기서는 솔라나만 포함이 됐다고 나와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자, 요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60일이 아니라 6개월 이상이었네요. 그죠? 6개월 이상 투자하는 곳에 가능했던 종목,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애들은 빠르게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선물 파생에서 리플과 도지, 에이다도 다 매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조금만 더 확인을 해보고, 여러분 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9월 3일 기준 미국 MMF 규모는 7.26조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경우 MMF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MMF에 있는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주식과 암호화폐 등 다른 자산군으로 옮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 이건 미국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자, 머니마켓 펀드에 하나로 9,717조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돈 중에 일부가 암호화폐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과 주식 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유입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앞으로도 들어올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어.
그만큼 우리 가상화폐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앞으로는 이제 폭발할 일만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예전부터 상당히 누누이 말씀을 지금 드렸던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주식 시장은요, 유럽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 동인도 회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주식 회사로 뭐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주식 시장이 대폭발을 하게 된 이유가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예전에 그 세계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그죠? 자, 1차 세계대전 때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그런 자금이 이제 돌기 시작을 했죠. 이때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포드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일반 가정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왜? 도박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야. 자, 포드에다가 내가 1만 원을 주고 주식을 받았더니 한 달 있다가 얘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되더라.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이렇게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포드 외에 다른 자잘한, 이제 포드는 자동차 회사잖아. 근데 엔진 만드는 회사에다가도 똑같이 투자를 합니다. 투자라기보다는 돈 주고 돈 못 끼었어요. 나 여기다 걸었더니 돈이 얼마로 돌아왔어. 이런 식으로 됐던 게 이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이게 정식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진행됐던 게 아닙니다. 진행된 게 아니야. 이게 아니죠. 그냥 회사 대 개인으로 이루어졌던 거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주식 발행하고 돈 얼마 받고 날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딱 지켜보고 있던 금융사, 얘네들이 뭐 JP 모건 그런 애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당히 오래된 그런 회사들, 투자 회사들, 걔네들이 이걸 딱 눈여겨보다가, 이거 우리가 중개를 해줄게. 중개 수수료를 줘. 그 대신 안전하게 거래하게 해줄게. 이게 바로 뉴욕 증권 거래소입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여러 가지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연금, 보험, 펀드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기관 투자자들,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거래소를 만든 거죠. 이렇게. 자,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할 때까지만 해도 뭐라 그랬냐면, 주식은요 불법이었어요. 하면 큰일 나는 거였어. 금융권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말리다가 지나가기 시작한 거야. 중개 수수료 줘. 그 대신 안전하게 우리가 거래하게 해줄게. 자, 이랬던 건데요, 지금 코인이랑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 판박이에요. 코인 시장도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금융권에서 뭐라 그랬어? 이거 사기다, 사기야, 그죠? 위험해, 사기라고 얘기했었어요. 개인 투자들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자기네들이 슬슬 들어오고 있죠.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근데 얘네들이 뭐야? 특히 이 로빈후드는 뭐야? 증권 거래소까지 운영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코인을 다 매매하잖아요.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애들은요, 어떻게 한다? 패스트 트랙. 여기서 선물 거래했던 애들은 그냥 ETF 상장 기준 자동 승인된 데잖아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다? 그동안 얘네들한테 속아온 거죠, 사실은. 이렇게 수년 동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그동안 매매를 못한 거예요. 왜? 기관들이 지네들이 먼저 사 모을 때까지 안정감을 안 준 거야.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기다려, 아직 안전하지 않아, 사기당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위험을 그러니까 불안감을 줬죠. 그러면서 지네들은 어떻게 저점에서 사 모은 겁니다.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때 계속 사 모은 거야. 근데 지금 얼마 됐어? 1억 6천 됐잖아요. 비트코인. 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죠. 지금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다. 이더리움도 이 구간 이탈하면 밀릴 수 있죠. 또 이 구간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비트코인 제가 얘기를 했죠. 주요 구름대는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거 이탈하면요 기관 축수입니다. 자, 특히 나스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있죠. 스트래티지, 그죠? 마라홀딩스, 얘네들은 뭐야? 비트코인 사 모으고 있는 애들이죠. 1등, 2등이에요. 스트래티지가 1등, 마라홀딩스가 2등입니다. 비트코인 제일 많이 사 모은 나스닥 상장 종목이에요. 근데 누가 있죠? 자, 이더리움은요 비트마인 있죠. 비트마인이랑 누가 있죠? 샤프링크 게임이 있어요. 샤프링크 게임인가? 샤프링크 게이밍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이더리움을 막 사모으고 있는데 언제부터? 요때부터 막 사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요때부터 이렇게. 그러면 이거 무너지면 얘네들 어떻게 돼? 망합니다. 회사가 망해요.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 급락해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이 구간은 지킨다. 그럼 이 구간이 어디냐? 비트코인의 어느 구간? 이 구간입니다. 아, 요 구간. 그럼 요 구간은 지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구간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 구간과 한번 치고 올라갔던 이 구간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갔던 이 구간은요, 반드시 지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75K까지 가면은요, 어떻게 한다? 이거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수준에서는. 정말로 옛날에 거래소 막 털리면서 해킹당하면서 거래소 문제돼가지고 망하는 그런 흐름. 세계 1등, 2등을 달리고 있는 그때 거래소가 한번 망했죠. FTX 거래소가 망했어요. 이때 FTX가 현재 바이낸스 다음으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였는데 여기 있는 이 비트코인을 해킹당했어. 라자루스한테. 그러면서 갚아야 될 돈을 못 갚고 신용 경색이 오면서 망했어요. FTX가. 그러면서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비트고 암호화폐 여러 가지를 다 날렸어. 그러면서 뱅크런이 일어났죠. 자, 야,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 1등인 회사가 뚫렸어. 돈이 다 탈취됐대. 그럼 어떻게 돼? 빼서 어디로 옮겨? 하드월렛으로 옮기자. 하드월렛. 개인 지갑이야, 개인 지갑. 결코 뚫을 수 없는. 뭐 메타마스크라든가, 뭐 트론 지갑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로 다 옮겨놓자. 다 옮겨서 뱅크런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가격이 쭉쭉 빠졌죠. 자, 그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 요거를 제가 달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달봉으로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져서 요 라인까지 볼까요? 요 가격이에요. 가격대가 이 가격이라고. 16K까지 봤어요. 16K면 얼마냐면, 자, 현재 환율 비슷하게 해서 보면은 2천만원대. 근데 그때 환율은요, 그 정도가 안 됐어요. 1,100원 정도 봐야 되거든요. 2천만원이 안 됐어. 우리 돈으로. 이때가. 2천만원이 안 됐어요. 이걸 그때 제가 봤다니까요, 눈으로. 이때부터 우리가 모아왔으면 여기까지 얼마나 큰 수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뱅크런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빠진 게 거의 80% 정도, 고점 대비 80%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현재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 80%가 빠진다고 하면 20%잖아요. 파기 0.2. 다시 2천만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산술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이 라인까지 또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라인 내지 이 라인 정도까지. 이 라인까지 가는 거는요, 정말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이렇게 거래소가 완벽하게 다 털려버리고 망하고, 그리고 거래소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각국의 규제가 있어요? 없어요. 규제를 없애고 있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부양하기 위한 법조항이 막 생기고 있어요. 지니어스 액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죠?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또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 중국은요, 자국 유엔화를 기축으로 한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을, 그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웃기는 놈들입니다. 왜냐면 지네 유엔화를 못 쓰게 될까봐 그런 거예요. 완벽하게 그 유엔화를 디지털화 하겠다. 자, 이런 포석이 깔려 있는데 중국, 미국 이렇게 막 널뛰고 있어요. 멀리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지? 이 규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더리움, 비트코인,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라인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랑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더리움이에요. 비트코인도 요 라인까지 눌렸다가 이 라인 못 버티면 이 라인까지 밀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크지 않습니다. 자, 달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왜곡이 있었는데,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일단은 현재 이 라인을 버텨줄 걸로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 4,000달러대는 분명히 이더리움도 지켜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라인 이탈 나오면 이 라인까지 패닉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라인을 못 버텨주면, 이 라인 하단을 못 버텨주면 결국은 이 라인까지 갑니다. 그럼 이 라인까지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주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워 가셔야 됩니다, 이더리움.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돈이 없는 분들. 돈이 너무 없어. 하루 벌어서 하루 메꿔야 돼. 그럴 경우에는요, 이 라인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라인 이탈 시에는요, 정리가 필요해요. 이 라인을 못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정리했다가 다시 이 라인에서 재진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점서부터 좀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요, 이 라인 이탈 시에 정리하면서 수익을 지금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물려있는 분들은 손실폭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고 다시 한번 지지받아주는 라인이 나오면 그 라인에서, 이런 라인이나 이런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 타점을 잡아줘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돈에 여유가 있고 아직 많이 모아가지 못했어. 뭐 200만 원밖에 못 모았어. 그런 분들은요, 이런 라인이나 이런 라인 오면 무조건 더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더 10개 정도만 모으면 부자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얘가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곧 비트코인 따라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 수는 없어. 그죠? 근데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파생돼서 나오는 코인들이 많죠.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결국은 비트코인의 시총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0개 정도 사 모을 정도면은 현재 가격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600만 원이 넘어가는데, 600만 원 넘어가는 거 10개 정도 모으려면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쉽게 투자하기 어렵죠. 그죠?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 돈도 아니죠. 차 한 대 값이잖아. 그죠? 그죠? 비싼 차 한 대 값, 혹은 싼 외제차 값, 그 정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사 모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데, 다만 어떤 가격대에 사는 게 가장 좋은지, 그리고 이걸 사서 얼만큼 사고 팔고 하면서 가치를 높일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단순히 사 모은 것보다는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전략을 세워가면 더 좋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비트코인도 그냥 무작정 사 모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모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절한 시기에 팔았다가 적절한 시기에 또 사면 됩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순환매를 통해서 수익을 계속 극대화시켜 보자. 그러면서 자금을 모아보자는 얘기죠. 자금을 모으면서 비트코인을, 자, 예를 들어서 1개까지 모아놨어. 1개까지 살 수 있는 금액을 모았다면 나머지 잉여금을 가지고 재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재투자를 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비트코인 1개를 살 수 있는 금액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자, 이더리움이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비어있는 구간에서 사고팔고를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가면 됩니다. 100%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가 수익률이 50%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요. 자, 이 구간서부터 이 구간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불과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냐면요. 자, 볼게요. 이날까지 볼게요. 이날서부터, 자, 이 날짜까지 보면은 7월 9일부터 8월 9일 딱 한 달 걸렸어요. 한 달간 50%의 수익이 나왔네. 그죠? 기가 막히죠? 그러면은 50%의 수익을 가져가. 자, 1,000만 원을 넣었어. 50%야? 그러면 1,500만 원이 되죠? 그럼 1,000만 원만 냅두고 500만 원만 가지고 딱 빼놔. 1,000만 원 가지고 또 매매해. 또 한 달 있다 또 500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 한 달이 걸릴지 2달 걸릴지 몰라. 500만 원이 또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또 1,000만 원이 되죠. 이 1,000만 원 가지고 다시 2,000만 원을 만들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또 매매를 해요. 그러면 50% 올라가면 또 3,000만 원이잖아. 이런 식으로 복리 수익을 가져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리 수익을 가져가면 수익을 가져갈 때 투자금을 늘려갈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게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자, 이 황금손 투자 지표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런 지표인데요. 이렇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주고 있어요. 매수 타점 이때 줬죠? 이때 매도 타점이 나왔습니다. 이거 타고 올라가신 분들은요. 50%가 아니라 60% 가까이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볼까요? 이때부터 매수 타점 나왔죠? 이때 매도 타점 나왔어요. 60%까지는 안 되네요. 자, 54% 정도 수익이 나왔죠? 이런 수익을 가져가야지 진정한 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수익을 안정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황금손 투자 지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똑같이 매도할 수 있는 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때 들어가신 분이요. 비트코인 현재 라인까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여기서부터 요때까지 약 3% 정도 수익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요때 가져가신 분들, 요때 매수 타점 잡으신 분들, 이때 매도 타점 나왔는데 10% 수익률 줬습니다. 자, 비트코인이요. 3% 정도 수익이면 급등하는 겁니다. 급등. 하루에 1%도 안 움직여요. 얘는. 1% 움직여도 급등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녀석이에요. 시총이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주고 있는 지표가 바로 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황금손 투자 지표입니다.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영상 하단에 좌측을 보시면 이렇게 주요 지표 및 상담 문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이혜성의 코인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부자 되는 지표 이 부분 표시하시고 전화번호 남기시고 네 누른 다음 제출만 누르시면 지표와 히든 종목을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1타 2피죠.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요.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지표도 받아볼 수 있고 히든 종목도 받아볼 수 있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하시니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 앞으로 PCE 발표가 나옵니다.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매매하면서 손실 키우지 마시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자동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